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나마 찔끔 올라줬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폭락한 건 아니지만 조정 장세를 마치고 뭐 살짝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대감 반 그리고 아니면 좀 불안감 반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숫자에 그냥 연연해 하다 보면 내가 못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고 보지 않아야 할 걸 보고 그리고 봐야 될 걸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빌 게이츠가 예전에 예언했던 거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제 접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승할 때 매수보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 같은 경우죠. 상승할 때 매수보다 텔방이나 그 카카오톡방에서 곡소리가 날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폭락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폭락 브리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홀딩자 위주로만 보세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 약간의 반등세가 있어서 뭐 여기서 거대 진폭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 향후에 이제 내년 뭐 2월달 이내로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할 관점이 좀 높게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피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웨일 알럿이라는 게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상자산 시장의 시총 상위의 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찍혀서 나온다거나 발행된다거나 이러면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1,700만 달러, 1,800만 달러 거의 가까운 어떤 USDC가 찍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USDT가 현재로서는 압도적 1위의 자리에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아마도 내년에 상반기 중에 USDC가 조금 많이 찍혀서 나오지 않을까 미리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고 자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 주제이면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고 접목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적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 파란색 선이 하나 보이죠? 맨 오른쪽에 갑자기 치솟는 이 선 이게 무슨 선이냐면 달러가 발행된 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전체 달러 유통량의 20%가 발행됐어요. 네, 근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작스럽게 금리가 인상될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조정 장세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침몰하는 중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 경제는 침몰 중이다. 근데 주식은 또 상승 중이다. 자,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주식은 상승 중이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금은 어디서 빼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양도세나 아니면 법인세에 관해서도 내년에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제를 많이 뽑아내려면 결국엔 주식이든 뭐든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단기적 조정이 설상 여기서 온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향후 몇 년 동안 거대 진폭을 그릴 확률이 높고 건강보험이 인상됐다. 아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건강보험료 인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났다. 제가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볼 정도까지 인상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각종 세금도 되게 많이 향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이미 그 카드를 꺼냈잖아요.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나마 뭐 많은 걱정 안 하고 그러신 분들한테 돈을 조금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아마도 이제 평준화를 향후 몇 년 동안 뭐 10년이든 뭐 몇십 년이든 걸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상위 1% 엘리트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비등비등한 생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라고 전 생각은 안 해요.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세제 개혁 정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충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건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세제 개헌안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2022년 말에 2023년 초반인가 아마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가치의 이동 중이라고 제가 한 가지 문장을 여기 써놨는데, 물리적에서 가상 자산으로, 여기 보면 포춘지에 이런 문장의 내용이 나와요. 미국인들의 심장부에 직업들이 필요하다. 근데 비트코인 마이닝 산업이 이게 추후에 이게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하나 딱 던져요. 그러니까 포춘지나 이코노미스트지, 뉴스위크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봐도 아,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우회적으로 약간 미온적으로 느끼지만, 일반적인 대중들 있죠. 지금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은 자꾸 이런 뉴스의 문장을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투자를 어느 순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짝반짝거리면서 2만 달러를 넘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숫자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중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워싱턴주 벨브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코어 사이언틱 픽이라는 회사거든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켄터키에서 암호화폐 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더 많은 것을 열 계획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리트윗해서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 세계 이제 채굴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65.08%, 65%, 거의 과반수 이상. 그리고 미국이 7.24%. 아직까지 쫓아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6.9%. 의외로 되게 많이, 그죠? 채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6.17%, 말레이시아가 4.33%, 이란이 3.82%, 카나다가 0.82%, 그리고 독일이 0.56%, 노르웨이가 0.48%, 베네수엘라가 0.42%. 그래서 되게 의외라는 거죠. 러시아가 3위 자리에 지금 현재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비트코인만 많이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이더리움과 같은 소위 알트코인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라고 내용을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 같이 파운더리는 최근 강화뿐만 아니라 1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대규모 암호화폐 대기업 디지털 통화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자, 여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탄소에 도전하는 세상에서 전력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 단계고,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파이가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에너지의 흐름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많은 전력 사용량이 결국에는 제 비트코인 마이닝에 사용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정부는 사실 3차 산업의 근본 에너지원이, 자, 그거죠. 석유 산업이죠. 근데 석유 산업이 축소되면,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부는 과연 어디서 세금을 거둘까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에서 이제 걷어가는 어떤 그 세금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기름값의 50%가 넘는 게 세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과연 어디서 나머지, 만약에 이게 이 파이가 그대로 넘어가면, 그대로 옮겨지면 어디서 세수 창출을 할까요? 결국에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흐름이라는 거죠. 가상자산 투자는 가상자산 파이의 확장은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계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 올랐네, 몇십만 원 올랐네, 뭐 100만 원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보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세 번째 2만 달러 도전이 코앞이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의 관점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상승 채널 시그널에서 나쁘지 않게 현재의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19,400달러 돌파가 1차적인 관점 그리고 2차적인 게 19,700달러인데 어쨌건 지금 현재의 추세로 갔을 때 2만 달러 도전, 2만 달러 돌파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2만 달러를 뚫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도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준비가 되었다는 5가지 주요 지표.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8월 달부터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인출이 돼요. 어딘가로 지속적으로 인출이 돼요. 비트코인도 막 상승을 하려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밖으로 인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8월 달부터 벌써 이미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더리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알트코인 시장을 2021년 상반기에는 좀 우리가 좀 희망회로를 많이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벤자민 플런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파동으로 되게 잘 봐요. 제가 웬만하면 잘 이런 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설상 여기서 2만 달러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W자로 해가지고 18,000달러 초반대까지 18,400달러 밑까지 한 번 더 조정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22,400달러까지 22,000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막 흔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부안 애동하시 마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가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저가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꾸 사고팔고 하다 보면 거래소 수수료만 계속 떼이고 코인 개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가겠구나. 이 시장 상황이 거시적 관점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단계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결국 커플링으로 그래프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4시간짜리고 이거는 원데이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큰 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2021년 되기 전에 말에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분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고적인 관점 그리고 홀딩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시고 테조스 아까 초반에는 링크코인 보여드렸는데 테조스도 아마 계속 바닥을 박박 긁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횡보를 해준다거나 만약에 진짜 아까 벤자민 플런트가 얘기했듯이 18,000달러까지 급작스럽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희망회로를 돌리는 데는 2021년이거든요.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테조스는 모아가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관점은 변함이 없고 에이다 코인에 관해서도 에이다 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비스트라는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횡보하는 구간이 올 거다. 근데 내년에 어느 시점이 오면 급상승하는 구간이 올 거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1달러 40센트까지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네미라는 코인이 스냅샷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이다 코인도 포텐셜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몇십 원이 올랐네, 뭐 내렸네, 여기에 이제 연연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운더리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중심적인 자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가 있고 제네시스라는 데가 있고 파운더리가 있고 그리고 루노 머니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다 관련돼 있는 자회사인데 채굴을 하고 스테이킹 산업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이제 예측해서 얘기하냐면 향후 몇 년 동안에 비트코인 생산업에 관해서 25%의 지분을 장악할 거다. 아까 7%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6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빌 게이츠가 예언한 7가지 미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분이 예견하신 건데 제가 이제 찾아서 이제 요즘 돌아가는 상황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테러는 1년에 3,3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다.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이제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나.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하시냐면 전염병 학자들은 향후에 10에서 15년 이내에 세계적 전염병이 일어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불과 1년 만에 3,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래서 1월 달에 스위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바이오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촉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뉴스를 한 가지 찾아보면, 단기적으로 2021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일정 구간이 지난 이후에 2차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돌 거다. 라는 거에 관해서 빌 게이츠라는 이분이 예견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동감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상황이 진짜 발생되면 지금보다 극심하게 사람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인간관계는 다 폐쇄되고 끊겨지고 결국에는 3차 산업혁명의 종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그쪽으로 양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신흥국이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가 예견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2030년까지 은행 계좌가 없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돈을 저축하고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자는 저축 예금에서 신용보험까지 금융 서비스의 모든 범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국가들 있죠. 인구가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이미 선진사회로 들어간 국가들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들 있죠. 특히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이런데 그런 국가들 사람들이 많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나요? 그리고 3차 산업이 지금 부흥대에서 확장 일로에 있나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져. 근데 그 사람들 돈이 있어. 자, 디지털 은행이 지금보다 범상용화되고 창궐하기 시작하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많은 자본의 이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빈번해질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많은 자본의 이동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이용해서 시장 경제를 확대시키고 키워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제 키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균등한 어떤 그런 밸런스가 향후에 이제 뭐 50년이 됐든 몇십 년 동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 어필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게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진짜 돈 많은 사람, 뭐 빌 게이츠나 대부호가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냥 한국 땅에서 그냥 근시한 쪽의 어떤 시선으로 그냥 한국인의 시각으로 전 세계 어떤 자본의 이동을 보는 거랑 좀 틀리다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35년까지 가난은 퇴치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본소득제가 결국엔 올라갈 거다.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소득제가 결국엔 이게 정책으로 그냥 반영이 될 거고, 입안돼서 그게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될 거고, 중요한 건 기본소득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돈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틀 전에, 네, 여러분들 카드에서 아마 돈이 빠져나가겠지만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자, 취득세, 자, 부동산 보유세, 자,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부자 증세는 지속적으로 될 거고, 기본소득제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거다. 자, 결국엔 균등하게 나갈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많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뜯겨요. 예, 그건 향후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나.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세계는 전력 공급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돌파구를 발견할 것이다. 자, 3차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4차 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그대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테슬라, 자,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LG와, 자, 뭐 그런 기업들, 자, 여기서도, 예, 사실 알고 보면 세계 전력 공급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돌파구를 발견할 것이다. 2030년까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으로 다 몰려갈 거라고, 예, 다 전환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안에 전체 석유나 뭐 어떤 그 화석연료를 사용한 어떤 그런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다 대체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인 자동화로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 게이츠는 앞으로 20년 동안 전국의 창고와 공장들이 자동화된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할 태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네. 그래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세를 제시했다. 네. 로봇세를 걷어야 되죠.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사람들은 기본소득제를 받으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 결국 정부에서 세수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과연. 예. 그래서 각계 산업에 들어가 있어서 각 포지션에 로봇들이 하나 둘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거기다도 이제, 예, 각 개인들이 지금 세금을 내는 것 같이 로봇세를 낼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요즘에 식당 같은 데 보면 로봇으로 서빙하는 데도 있죠. 그죠? 팔다리가 달려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로봇이 지금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5년이 더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네. 그리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진보가 될까요? 얼마만큼의 큰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까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2018년에 전염병 유행이 임박했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10년 내에 발병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진지한 방법으로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병은 20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 한 번에 텀을 주고 발생을 하지만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예, 돌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냥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신도 미리 만들어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인구 감소를 도모하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 번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달러의 하락기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의 하락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TV를 틀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지금 뭐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 뭐 어디는 뭐 감염이 어떻게 됐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독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프랑스, 특히 지금 프랑스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러라, 락다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능한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미국 FED도 여기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적 완화 하던 거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윤정기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하락기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 못지않은 많은 자금들이 어느 순간부터 몰려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동하지 마시고 좀 숨을 좀 길게 보시면서 올해 연말까지 뭐 알트 시장이 안 오면 이 시장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세요. 알맞는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셨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셨는데 대부분의 아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시세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높아요. 리플 같은 코인이 1,000원이 넘어가면 그러겠죠.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